네. 선대위 출범 얘기가 있던데요. 선대위 출범은 언제 하게 됩니까? 정리가 되면 바로 하는데 네. 저는 선대위도 예. 제가 이제 선거를 88년도에 입당해서 이제 한 15번 총대선을 현장에서 치렀던 것 같아요. 그 후보로 나간 적은 없고 비례대표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총선 때도 전국 다녔고 지방선거도 그러고 대선 때도 그랬는데 네. 선대위원장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치를 수밖에 없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공약 남발하고 있고 현장 가서 계속 메시지 내고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재명 옆에 어떤 한 분이 있는 것 원외 저는 인사 좋은 중에. 사람 한 명을 네. 제가 네.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네, 누굽니까?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네. 유시민 전 장관이 하신대요? 모릅니다. 그냥 강력 공개적으로 국민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민주시민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저도 추천하면 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네, 네.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운동권이 마치 무슨 잘못된 집단으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경북 도당위원장이 임미애 도당위원장인데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누구보다도 헌신해 왔고요. 그다음에 소를 키우고 있어요. 경북에서. 그래서 그런 분이 옆에서 같이 이 선거를 치르면 전 좋겠다 싶고 또 한 분을 추천합니다. 부산에 이재성인가요? 그 네, 조경태. 근데 그분이 정말 네, 스피치가 목소리도 좋고 멘탈도 강하고 홍보 능력도 뛰어나고 그 조경태 보고 있나 이러면서 네. 했잖아요. 너무 다스베이더에서.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추천하고 너무 디테일해요. 우선 그래요? 그 다 좋은 분이야. 다 동의하는데 판을 가를 수 있는 사람은 네. 유시민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 남자잖아요. 네. 자, 여성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언니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유시민 그다음에 임미애 그다음에 누구죠? 이재성 뭐 이런 세 분들이 서는지 자 누가 그다음에 서는지,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또 있어요? 선대위원장이 되죠. 네. 그리고 김부겸, 정세균, 이해찬 이런 분들은 네. 상임 고문으로 네. 든든히 뒤를 받쳐주면 선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국민 제안이죠? 네. 네, 뭐 두 분이 다 후보이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제안으로 두 분이 이러저러한 분들을 천거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표 사진 떼고 그리고 뭐 지원 유세도 안 받는다는 뭐 후보들이 있다. 아이고 그러시라고 하세요. 네, 그분 라고 떨어져요. 잠깐만,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없는 사진 다 갖다 붙이고 한 표라도 긁어 모아가지고 당선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누구 사진을 떼냐 이제 이런 표현도 민주당 안에서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제 갈등이 길어지는 것은 민주당에게 결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앞서 저희가 9시부터 여론조사 분석해 드렸는데 지지율이 이제 하락으로 잡히면 안 되고 이게 상승 곡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갈등을 빨리 이제 봉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를 아마 띄운다 하더라도 이 공천 갈등 이번 주까지는 이제 공천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선대위가 출범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상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 상황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실장이 김민석 의원이 네, 맡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오늘도 내고 네. 엊그저께도 냈는데 이분이 또 선거의 귀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안심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전투력 있는 의원들, 뭐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네. 좀 결합을 해서 전략도 짜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면 저는 순식간에 좀 풀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들이 네. 지금 조중동 그다음에 종편을 대체하는 네. 우리의 스피커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또 걱정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자주 여론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말할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3월 4일에서 6일 경선합니다. 네. 하고 최민희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소통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좀 배가하고 네. 저도 경선이 언제 될지는 저는 지금 진짜 깜깜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2월 29일 날 되죠. 되고 그럼 이제 재공모하고 면접 보고 경선하면 저는 아마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되고 22일이 등록입니다. 22일이 등록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진짜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네.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늦어지는 피해를 보는 것, 예, 분들도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부천도 4개에서 3개로 좀 주는 것 같아요. 줄어들고, 예. 그리고 화성도 사실은 네. 전투력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지금 3개에서 4개로 느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선거 운동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네. 넓혀주고, 예. 그러니까 획정이 통과가 되기 전이라도 옆 동네 가서 선거 운동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아예 못하니까 후보들이 다 지금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워낙 뭐 민주당 원로 30년 원로시니까 그 호감 민주당의 호감 지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그다음에 혐오 이게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대서특필이 되고 또 조중동이 앞장서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왠지 모를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을 호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고 국민소통위원장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네, 솔직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있는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당하는 만큼 일주일만 하면 네. 거기는 뭐 저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게 예를 들면 그 악마화에서 어떻게 빠져나올래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답할 거 없죠. 그냥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빨리 공천 끝내고 네. 이번 선거의 원칙에 따라 임하는 거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머리에 천사 그 리본을 쓰고 나오면 천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마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네. 꿋꿋하게 당대표 자리를 지키면서 네.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네. 예, 그 결과로서 평가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떨리고 엄중한 상황, 진짜 엄중한. 네. 그리고 가끔 목 상처가 쑤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몸까지 같이 느끼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예.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이미 우리도 세뇌된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네. 바닥에 이재명 대표 지지가 있습니다. 서민과 근로자들의.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걸 믿고 빨리 공천 정리하고 너무 중앙에 네. 그 제가 현역 국회의원에 빠지면 대통령 못 된다는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그 집단의 논리에 빠져서 막 시간 끌다 보면 네. 안 되니 빨리 그거 정리하고 원칙대로 공천하고 그리고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총선 치르시라. 저는 네. 이런 조언을 하고 예.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칼 펜이었지 않습니까? 네. 검으로 죽이려고 안 되니까 펜으로 죽이려고 했고 펜으로도 안 되니까 칼로 갔던 거잖아요. 다시 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마화되고 있는 거는 지난 1월 2일 날 테러를 당하고 이재명 대표의 안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밑바닥의 정서는 그대로 있다. 다만 지금 공천하는 과정에서 뭐 친명만 챙긴다, 뭐 반명을 네. 도려냈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일시적인 그런 그 출렁거림이 저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2015년도 16년도 저희가 청선을 치를 때 문재인 당대표를 쫓아냈던 비주류들이 있었어요. 네. 친문 핵심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뭔가 작당을 하는데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핵심이 이재명 대표 흔들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소위 후단협이라는 그 일갈의 그 무리들로부터 공격받아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유시민이 나서서 겨우겨우 대통령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후보를 그만두게 흔들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 2015년도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한 표로. 123표 대 122표로. 그래서 의장이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 의장이 되신 분들이 다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데 저희가 3번 이겼어요. 2004년도, 2016년도, 2020년 딱 3번 이겼습니다. 총선에서.
선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두 번은 다 우리가 여당일 때 이겼어요. 지금 우리가 뺏겨가지고 겨우 문재인 대통령만 빼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이 다 구속되거나 수사받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 주변이 다 그냥 송두리째 하고 7만 얼마 가지고 어저께 부인이 법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것도 준비 기일이었대요.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변호사만 가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다음에 또 나오지 말란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진짜 검찰 독재 정권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친문 핵심들이 네. 다선 의원들이 그것도 네. 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조그만 그 알량한 권력에 집착해서 지금 대표를 흔드는 일 하겠다고 뭐 탈당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당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댓글에 그 언론이 편파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분열하면 선거가 어렵다라는 어떤 분이 지적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분열은 뭘 얘기하냐면 국회의원 예를 들면 남양주 갑에 네. 민주당 후보가 5명이 아니에요. 1명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하고 싶은 사람이 10명이면 그 10배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10명의 후보들은 분열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분열은 필연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단축시키냐 지금 예, 그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분열하고 싶어서 하나요. 인간의 사적 욕망이 뒤틀려서 공적 욕망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뒤틀리잖아요. 내가 후보 되고 싶은데 상대방이 더 세. 그러면 욕하고 싶은 게 인간 심리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 지켜봐 주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지역을 어떤 날은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돌고 어떤 날은 6시에 나와서 도는데 민심의 저변은 일상이 정말 지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쉽게 네. 해탁패탁 안 한다니까요. 네. 중앙만 해탁패탁해요. 저를 비롯하여.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 죽을 뻔한 사건이 묻혀진 것 같죠. 네. 안 묻혀요? 사람들 가슴속에 콕 박혀서 지도자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사람들의 애정이 측은지심하고 결합될 때 폭발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 공천 과정이 끝나면 그런 것이 폭발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님 조홍천 의원을 비롯하여 하위 10% 20% 돼서 괴로운 의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느 정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당 당직자들이 어느 정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대표가 1년 8개월을 정치검찰에 의해서 탈탈 털리는 걸 지켜봤는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니까 그 동의안 가결하자고 뒤에서 움직인 사람들한테 후한 점수를 주겠습니까? 저는 김성환 의원 말이 그게 왜 싫습니까? 팩트지.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국회에 있었으면 저는 더 세게 싸웠겠죠. 엄청 싸웠을 거예요, 정치검찰과. 저는. 정말 저도. 정말 분기탱천해서 1년 8개월 동안 수사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돈이 나왔으면 저는 기부합입니다. 당장. 근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돈 문제로 기소되질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그 대표를 체포동의안을 혼자 조용하게 가결시킨 것도 진짜 분노스러운데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이번에 그냥 동의안 가결시키자. 그리고 이렇게 한 심지어 사람을 누가 어떤 지지자가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구속되는 걸 바랬어요. 어떤 의원들은. 그리고 구속되면 비대위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비대위원장 되겠다는 되겠다. 꿈을 너도 꾼 분들도 나도. 계시다고 예.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거를 동료 의원들이 다 알아요. 누가 가장 잘 알아? 보좌관들이 다 알아요. 당직자들이 알아요. 당원들이 소문이 나서 알아요. 그런데 평가를 했어요. 그게 높은 점수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체포동의안과 그다음에 저 정기국회 끝나는 시점에 맞물려 있는 거죠. 맞물려 있게 되니까 이제 그 점수가 굉장히 아니, 그래서- 다면평가에서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다면 평가에서 그래서 결판이 났을 사실은 겁니다. 이해찬 대표님이 사석에서 그랬어요. 사석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가결 안 될 거다. 왜냐? 평가가 있는데 평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있고 지역민들의 평가가 있는데 가결을 가담한 사람을 뽑아주겠냐? 안 네. 뽑는다. 그러면
자업자득인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냐. 그래서 부결될 거다라고 확신하셨어요. 9월 와. 21일 앞전에 9월 14일 날. 네. 그런데 가결될 가결이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몇몇 의원들을 만나서 네. 설득하면서 그랬어요. 이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가결 안 된다. 아무리 여당 때 국회의원이 됐어도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가결표 던지는 거 뻔히 안다. 왜냐하면 아니 의원들끼리 밥 먹으면서 우리 가결시키자 부결시키자 기권하자 무효하자 그런 거를 의원들이 아까 얘기했던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19명 명단이 나오고 20 몇 명 명단이 나오고 심지어 기권하거나 뭐 이상한 글씨 써가지고 네. 무식한 행태를 한 국회의원들이 누군가까지도 다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결이 되겠냐. 아, 근데 네, 가결이 됐고 아, 어쨌든 그러니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반전이 됐고 그때 가결표 던진 분들은 10중 8구. 우리가 가결표를 던져서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게 큰 명분이 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아니 중요한 거 중요한 네.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 이 말할 자격이 덜해요. 아, 2016년에 컷오프 안 됐어요. 네, 중구 성동 갑구 지역에 전현희 의원이 추천됐습니다. 지금 현장 중계 저희가 투트랙으로 장유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투트랙으로 현장 중계 보도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있었던 중성동 갑의 전현희 어제 출연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천이 됐습니다. 대전 중구 누구죠? 경찰 출신의 거기 유삼경 아니 말고요. 누구지? 바뀌었죠. 불출마 선언하면서 황운하 의원지였고 여기는 경선을 하게 됐고 요 두 가지가 지금 발표가 됐고요.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주나 보다. 성동 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천됐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컷오프네요. 아니죠. 아직 성동 남아있죠. 갑에 공천을 안 한 거죠. 성동 갑에? 아니 네. 중성동 갑의 전현희 의원이 그러니까 추천됐는데요. 컷오프가 아니라 예. 그 지역에 공천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송파갑으로 강동갑인가 송파갑. 어디 있었어요. 네, 잘하는 송파 지역. 갖고 추천됐죠. 예. 그러면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네, 안 우리가 좋다는 얘기했던 거죠. 그 선배 후배가 선배 주고 선배가 후배 주는 이 구도는 깼다라는 예.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 오후 5시에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어쨌든 예. 결정을 했네요. 네, 결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네. 결정을 했고 그 안규백 위원장이 저희 인터뷰 끝나자마자 지금 가서 51분 만에 결정을 하셨네요. 가서 중성동 갑에. 근데 이제 여기가 분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중구 네. 종로구가 맞습니다. 합구가 되고 네. 성동이 가불이 될 수 있어서 맞아요. 이렇게 되면 네, 네. 종로 중구가 합쳐지면은 곽상원 변호사의 종로하고 박성준 의원의 중구가 경선할 수도 경선 있고 그렇겠네. 아니면 성동 가불로 쪼개져서 을구로 또 누가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전 중구의 경우에는 박용갑, 정현태 두 후보가 2인 경선 지역이 됐습니다. 네, 네. 예, 일단 어쨌든 결정이 정리가 됐으니까 됐어요. 전현희 네, 의원 네. 열심히 싸워서 이기기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성동 갑구 지역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천됐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희숙 전 의원 대 전현희 전 의원. 전현희 의원 이겨요. 그 동네 되게 네. 제가 학교 나온 지역이라서 네, 네. 예, 잘 아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도시이고 한양대 출신들이 네. 응원 많이 할 겁니다. 네. 전현희 의원장이 한양대 출신인가요? 제가 한양대 출신입니다. 김현 의원이 한양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년 네. 후배고 홍익표 현재 원내대표가 저의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후배들끼리 핑퐁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도 한양대입니다. 지금 네. 한양대가 판을 흔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하고 윤희숙 대 전현희, 그러니까 두 여성 후보 간에 이제 남은 44일간 가기 선해요. 네, 가기 도전이 될 선해요. 것 같은데요. 네. 두 여성 후보 간에 빅매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현장 중계 많이 편의점에서 현장 중계를 이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길바닥으로 또 나가서 그래서 현장을 32만 된 겁니다. 예. 안산은 저희가, 먼저 안산도 갑니다. 남양주도 안산은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예, 경선 저희가. 끝나고 가시나요? 네, 그렇죠. 예, 아, 좀 후보가 대진표가
지금 네, 후보가 너무 끝나고 많아서 오세요. 지금 하면은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대진표가 짜여지면 저희가 이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